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주상담을 하다 보면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는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를 쓰게 됩니다. 즉, 과다하면 오히려 해를 입는다라는 뜻과 같이 사주팔자에 있는 오행 중에서 한 가지 특정 오행이 많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구조이면 해당 오행의 좋은 특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당 오행이 없거나 부정적인 사주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특정 오행이 많은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행인 목화 토금소가 사주팔자에 고루 배치되면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삶에 굴곡이 없는 사주팔자라고 보면 됩니다. 태어나면서 주어진 서로 다른 삶에 대한 바코드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본적인 사주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사주팔자에 어떤 오행이 배치되어 있고 어떤 오행이 많거나 없는지를 파악해서 이로 인해 취약점을 인지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보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사주에 목 오행이 많거나 없음을 깨닫고 목 오행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인지했다면 본인이 삶에서 의욕이 없고 사람들에게 나서기 싫어하는 이유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약점을 본인 스스로 보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한 가지 오행이 많다는 것은 팔자 중에서 특정 오행이 3개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목 오행은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봄에 해당하고요. 인간이 지켜야 할 5가지 덕목 중에서 어질인에 속합니다. 목의 기본 성질은 어린아이나 새싹처럼 호기심과 세상 밖으로 나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쟁터에서 선봉장을 맡으려는 대부분의 사주는 목 일간이 많고요. 나머지 위치에 목 오행이 한두 개 정도 있는 사주입니다. 한편 목 오행의 단점은 추진력은 있지만 뒷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서두른다는 것인데요. 어린아이들이 일을 저지를 때 뒷일을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 그 결과로 용감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목 오행이 많으면 성인이 되어도 세상 물정이 어두울 수 있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동심이 남아있어 때로는 타인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지나친 인자함은 타인에게 이용만 당해서 본인이 상처를 받기 쉽고요. 또 목국토의 원리가 작용하여 사주에서 재물의 축적을 뜻하는 토오행을 약하게 하므로 부자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체 장기 중에는 비장이나 위장에 취약하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화오행은 계절적으로는 만물이 활발하게 성장하여 꽃을 피우는 여름에 해당하고요. 오상 중에서는 예절예에 속하는데요. 화오행은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정의파가 많고 어린 사람이 연장자의 반말을 하거나 버릇없는 행동을 하면 즉각 응징에 나서는 특성이 있습니다. 화오행의 기본 성질은 불, 꽃, 태양, 열정으로 표현되는데요. 예를 들어 목오행이 불씨라면 화오행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고요. 장렬하는 태양을 나타내기도 하며 젊음을 나타내는 정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화가 많다는 것은 화극금이 작용하여 금오행에 해당하는 폐와 대장이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요. 또 열정적이고 화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으로 머리에 열이 많은 관계로 대머리가 되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태양인들에게 열 성분이 많은 인삼, 홍삼이 몸에 맞지 않는 원리이기도 한데요. 여명의 경우는 자녀 출산 시 산고가 발생하거나 임신이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반면 화가 한두 개라면 화생토의 오행 상호 원리로 인해 토오행의 사주 발현을 도와줍니다. 토오행은 계절적으로는 환절기에 해당하며 계절과 계절이 중간에 위치한 특성으로 중재자의 역할 기능을 하는데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실리나 기회주의자, 그리고
박쥐인간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 않고 친한 친구의 입장을 듣고서도 중간자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토오행에 해당하는 인체 장기는 위에 해당하고요. 토오행은 오상 중에서 미들신에 해당하여 신의가 있으며 입이 무겁습니다. 토오행은 재물이 축적과 보관하는 사주 특성이 있는데요. 지지에서 토오행을 의미하는 진술충미를 사고라 하여 재물창고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술충미의 4가지 글자 중 하나만 위치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토오행이 적당하게 한두 개 정도 있다면 좋겠지만 3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큰 부자 또는 백수가 되는 경우와 같이 극과 극의 사주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본인 사주팔자에 위치한 8가지 오행의 상호작용이 제대로 될 경우에는 부자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겁재나 비견이 왕한 경우에는 백수가 되는 것입니다. 토오행이 많은 여명의 경우는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으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금오행은 계절적으로는 모든 곡식이 성장을 멈추고 열매를 맺고 수확을 기다리는 계절인 가을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계절의 특성, 즉 만물이 성장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겨울 채비를 하는 금오행의 특성은 판단력, 결단, 단절, 청렴결백을 나타냅니다. 금오행은 오상 중에서 오르이에 해당하여 타 오행을 가진 사람보다 의리가 탁월한데요. 금오행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사귈 때 쉽게 사귀지를 않지만 일단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대방과 교류를 맺으면 쉽사리 상대방을 저버리지 않는 의리파입니다. 금오행이 많으면 다른 사람에게 냉정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매사 일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무사가 적용되어 사사로운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친한 친구도 잘못이 있다면 가차없이 신고하거나 벌을 받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융통성이 부족한 관계로 인간관계가 고독해질 수 있습니다. 금오행이 많으면 남의 결점을 그대로 보고 넘어가지 않아 시비를 즐기고 융통성이 없어 남과 자주 언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또 금생수의 원리로 수오행이 강해지며 타오행보다 체력이 강합니다. 반면 금극목의 원리로 목오행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므로 목오행이 의미하는 신체 장기인 간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수오행은 계절적으로는 만물이 수확을 멈추고 자신의 DNA를 열매라는 응축된 작은 물질로 만들고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겨울에 해당합니다. 수오행이 사람이 지켜야 할 오상 중에서 지해지에 해당하는 것은 수오행을 지칭하는 겨울철은 봄, 여름, 가을을 경험한 연륜이 있는 계절로 삶의 지혜가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오행이 많은 여명은 성욕이 왕성하고 이성과의 관계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수오행의 다른 의미로는 술이나 마약 등을 의미하는데요. 수가 사주에 없으면 현실을 도피하려는 유흥과 음란의 유혹에 약하기도 합니다. 또 물의 이동성 성질을 반영하여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직장과 이사를 자주 하게 됩니다. 수오행이 많은 사람의 경우 건조한 토를 의미하는 천간의 무토, 지지의 술토, 그리고 미토가 있는 사람과 의도적으로 교류하거나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